예전엔 운동하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연령에 상관없이 많이 챙겨 먹고 계십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음식을 잘 먹는 게 좋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또 중년 이후 줄어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들여다보면 은근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40대가 되면 서서히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하다가 노인이 되면 더 쇠약해지는 거죠.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근력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성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콩, 생선, 소고기, 우유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종류별로 장단점과 주의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 속 유청으로 만들어집니다. 우유를 가지고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우유 단백질과 연노란색 액체인 유청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 유청 자체가 면역력을 올리고 당 건강을 개선하는 건강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청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는 섭취했을 때 흡수가 한두 시간 이내로 아주 빠른 편입니다. 특히 유청에는 근육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싶을 때 운동 직후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또 유청 단백질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부 팽만, 복부 통증, 설사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은 대부분 유당불내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때는 유당이 제거된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포만감을 채워주는 효과는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면 좀 아쉬울 겁니다. 가격은 가장 비싼 편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게 카제인입니다. 한번 섭취하면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식사 보충용으로 인기 있는 편입니다. 운동 후 섭취보다는 다이어트 중 근육을 보존하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바나나, 아몬드, 귀리 등을 추가해서 먹게 되면 영양적으로 더 좋습니다. 또 카제인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청 단백질과 비교해보면 근육이 생기는 효과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은 불편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시면 되죠. 완두나 쌀, 대두를 주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우유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비해 맛이 좀 거칠거나 좋지 않다는 평이 많은 편입니다. 다이어트 중 단백질을 보충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근육이 생기는 직접적인 효율성은 우유 기반 제품들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시중에 가장 많은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유청, 카제인, 식물 단백질이 모두 들어간 형태죠. 장점이라면 이런 성분들의 특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효능이 다 조금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분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나 품질의 폭이 큰 편이라서 좋은 제품을 잘 골라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나 위생 검사, 첨가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단백질이 맞을까요? 간단한 팁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면 유청 단백질이 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력 운동도 병행이 돼야 합니다. 식사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제로는 카제인 단백질이 나은 편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모든 기능을 조금씩 누리고 싶다면 혼합형 단백질이 더 유용하실 겁니다. 모든 단백질 보충제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혈액에 쌓이면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라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 암모니아가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보충제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하루 총 섭취량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것보다 두세 번에 나눠서 먹는 게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만 드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허기가 느껴지기 쉽거든요. 씹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액상으로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근력 운동 없이 보충제만으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건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다 보면 비싼 게 제일 좋겠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섭취하는 목적이나 소화 능력에 따라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